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혜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홍반장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이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윤혜진처럼 내 전부를 드러내놓고 하는 사랑을 꿈꾸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혜진이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두식이와 두식이의 그런 태도가 답답한 혜진이의 갈등은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연애관과 딱 들어맞는 사람만 만나면 더욱 좋겠지만, 마음이라는 건 두식이와 혜진이처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결국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그러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부딪히고 하는 건데, 두식이의 경우는 그게 좀 세게 올 것 같다는 거죠.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너무 어릴 때 잃었던 상처가 내재되어 있는 두식이였는데, 거기에 사진 속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더해지면서 두식이에게 커다란 트라우마가 남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야 계속해서 두식이를 지켜봤으니까 그 사진 속 가족이 두식이의 상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지만, 혜진이는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혜진이가 두식이의 책 속에서 사진을 발견했을 때를 보면 두식이가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섭섭하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혜진이는 사과부터 했어요. 왜 남의 책을 함부로 만지고 그래? 미안해. 이게 대화의 시작이었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건데, 부부나 연인 사이의 다툼에는 그 원인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 때가 제법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심리학에 대해 깊은 공부를 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대단한 진리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냥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당장 화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가 아닌 경우들. 지난주 영국이가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이 그런 케이스였고, 이번에는 금철이가 묶어주지 않았던 신발끈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잘 생각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금철이처럼 말이죠. 금철이가 사람은 착해요. 눈치가 없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다가 뭐 하나 시키면 하긴 할 거면서 좋게 안 하고 꼭 투덜대는 거. 그리고 어쨌든 윤경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두리안 사온 거 봐요. 두식이한테 혼나고 나서 윤경이가 좋아하는 거 사러 갔던 모양인데요. 이게 무려 태풍을 뚫고 사온 두리안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경이한테 필요한 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고 곁에 있어주는 거였는데, 그걸 안 하고 두리안을 사러 나가는, 진심은 충분한데 그냥 좀 눈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윤경이를 폭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사랑해서 그래요. 당장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이야기하고 털어버리면 편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다 보니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진 건 신발끈을 묶어주지 않아서였는데, 미안하다며 신발끈을 묶어주겠다는 태도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신발끈이 아니었으니까. 두식이가 이런 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금철이는 윤경이한테 쫓겨나서 두식이를 찾아왔는데요. 두식이가 조목조목 맞는 말만 했죠. 윤경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겠냐. 엄마가 됐다고 너보다 어른인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사실 인생이든 바둑이든 훈수는 쉬운 법이에요. 옆에서는 잘 보이거든요. 정작 두식이는 혜진이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툼의 원인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리고 폭발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참아서라고. 두식이는 혜진이가 꺼내본 사진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혜진이는 그걸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군지에 대해 물어봤죠. 두식이의 대답은 그냥 아는 사람. 이게 트리거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죠. 두식이의 잃어버린 5년에 대한 가설들. 혜진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았는데요. 혜진이가 그만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식이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였겠죠. 물론 두식이에게는 악몽까지 꾸게 만드는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혜진이에게 가볍고 쉽게 꺼낼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면 윤혜진에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했을 것 같고요.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아주 재미나게 연애를 이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혜진이의 말대로 버킷리스트는 잘 들어주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두식이. 혜진이에게 중요한 건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식이가 그래도 혜진이한테만큼은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참 구분짓기가 애매해요. 어떻게 하면 솔직한 거고 어떻게 하면 솔직하지 않은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표정, 몸짓에서 풍기는 작은 느낌에서부터 이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과 아직 벽을 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두식이가 두텁게 쌓고 있는 마음의 벽을 혜진이는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지쳐왔던 것 같은데요. 예고편을 보니 혜진이가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불확실한 거, 애매한 거, 체질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말인데 말을 끊었어요. 예고편의 목적에 충실했죠. 호기심을 유발해서 다음 편을 보게 만드는 거. 보통 여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뒤에 헤어지자는 말이 따라붙는 느낌인데 우리가 벌써 개차를 13회나 봤네요. 그죠? 이거 작가님이 또 우리를 낚으려고 하시네 라는 느낌 저만 받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애매한 거 싫다고 하는 혜진이의 말 뒤에는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고 애매하지 않게 홍반장을 보여달라고 내가 네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윤혜진은 사랑에 변화구가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목표를 보고 돌진하는 북극곰 윤혜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혜진이를 도와주는 두 사람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먼저 GPD. 예고편에 GPD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솔직하게 보여주고 판단은 상대가 하는 거지. 지성현의 말을 듣고 두식이가 혜진이한테 자기를 솔직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죠. 근데 얘기가 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 머리 못 깎는 중이 여기 또 있죠. 허공에 스케치북을 놓고 아이디어를 모으다가 갑자기 이거다 싶은 스파크가 튄다는 왕작가. 혜진이가 바라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길 원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왕작가처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줄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역시 사랑이겠죠. 근데 그 스파크가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튄답니다. 무조건 고백이죠. 이거 못 알아들으면 PD 그만둬야죠. 눈빛 흔들리는 거 보면 다 알아들었어요, GPD. 그런데 천둥에 놀랐다느니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가는 거는 그걸 못 받아먹고 자리를 피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질질 끌다가 뺏기지 말고 서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혜진이를 도와줄 두 번째 사람은 선아입니다. 예고편을 보니 예전에 두식이에게 옷을 사줬던 여자분이 차를 타고 오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윤혜진과 데이트를 하다가 학교 선배라는 사람을 만났죠. 두식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다며 근황을 물어봤는데요. 두식이는 고향에 내려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두식이의 소식을 전한 것 같은데요. 두식이는 공진에 내려올 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때 선아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아도 갑자기 사라져버린 두식이를 걱정했겠죠. 그러다가 두식이 소식을 듣고 두식이의 고향인 공진으로 두식이를 찾아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한 사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식이가 사라졌던 건 선아 남편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선아가 두식이를 찾아온 이유는 남편의 죽음이 두식이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아가 두식이를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예고편이 씁쓸한 것이 어쩌면 내일 엔딩에 혈당 폭발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식이가 어떻게든 잘할 겁니다. 그럼 그 문제는 이제 됐고 다른 하나의 미스터리 로또 1등 14억의 주인공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두식이는 그때 공진에 없었다고 했죠. 두식이는 아니고 저는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은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처구니 없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날카로운 단서가 있었어요. 두식이의 생일날은 공진의 잔칫날이었죠. 다들 눈치껏 자리를 피해주는데 두식이가 말했죠. 하여간 연기 더럽게 못해. 다들 어쩜 저렇게 티가 나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일 정도로 연기력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 바로 은철이가 로또 1등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죠. 늘 뇌피소설을 쓰지만 오늘은 제가 말해놓고도 조금 부끄럽네요. 또 뵙죠.